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모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면서 예전처럼 굉장히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분위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증시는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내일 이제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부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블랙웰 관련돼서도 이제 이 부품에 대한 발열 이슈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이제 젠슨랑 CEO가 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사실상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돼서 더 많은 이제 섹터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 내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하이닉스도 그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날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요 근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움직임이 상당히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이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두 기업에 대한 이 방향성이 일정 부분은 같아져야지만 반도체 소부장들도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똑같이 삼성전자도 HBM 만들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종목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동시에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증시 내에서는 또 AI와 관련된 부분들,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세게 움직였었는데요. 어떠한 재료가 있었습니까? AI 관련돼서도 계속 좋은 움직임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해소됐죠. 이제 네. 이 관련돼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선정을 함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C3 AI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아이온큐가 다시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AI 관련돼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체도 주가가 크게는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도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보게 되면 AI 소프트웨어가 사실 일단은 엠로라든지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의료 AI 관련돼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회를 조금 더 많은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관련해서 또 한글과 컴퓨터가 어제 또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화 된 얘기도 한번 발표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것도 의료기기까지도 확장해볼 만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될 특징주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뽑으셨어요? 일단 실적 발표를 월마트가 했잖아요. 그랬죠. 네,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온 봉을 다 채워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윗꼬리가 좀 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대부분 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소매업체인데 이 소매업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다는 건
결국은 4분기에 대한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4분기에 이제 이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에 있는 이제 소비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 중계권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보게 되면은 이제 타이슨의 복싱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 실황 중계처럼 이제 맞아요. 하게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유튜버랑 한번 붙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타이슨이 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는 많이 됐었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은 6천만 명 이상이 이거를 시청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스포츠 중계권을 이제 계속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또 확장을 하는데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넷플릭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 넷플릭스와 이제 사실상 같은 궤를 보일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네.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넷플릭스와 그리고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다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빈집 그리고 이제 실적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상당히 주목도가 올라오고 있고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같은 궤를 갈 수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에 어닝 쇼크를 내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업체들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콘텐츠 쪽으로도 좀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는 딱 하루 이 정도 아니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게 네.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리고 면에서요? 단기적으로 사실 15%에 가까운 상승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랬죠. 그 방향성을 적어도 옆으로 행보권까지는 돌렸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전자가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에 고정값을 갖게 되면은 네. 지수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질 테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런 손절에 대한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이제 멈춰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의 움직임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임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상승세를 좀 타면서 긍정적인 수익을 좀 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떠한 종목들이 언급될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에서 잡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또 한 재료가 되고 있죠. 어땠습니까? 일단 재료기는 했는데 네. 그 재료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작을 할 때는 미국 증시를 0.5에서 한 0.7 정도를 하락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더 확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일단락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 사실상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었었고 그 관련돼서 물론 다른 이제 관련된 자산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국내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 러시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렇죠.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전쟁 관련돼서 종식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약을 했죠 또. 뭐 그 관련돼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하게 되고 그 관련돼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영토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에서 내가 더 확실히 더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미사일 관련돼서 공격에 대한 부분도 허락을 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그 끝이 사실상 더 많은 부분의 확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네. 지금 종전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확실히 이제 덜어내는 이런 그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현상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관련돼서 일단은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는 것은 유의미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사실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런 대체 자산 관련돼서도 네.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면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대체 자산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야겠네요. 있어서는 더 관심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은 종전 관련돼서 이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방산 될 것 쪽은 같고요. 아니군요. 네, 재건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SG 갖고 왔고요. 네. 사실상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네,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SG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간에 이런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주가도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SG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목표 주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350원이었습니다. 4,000원의 목표가 SG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 자율주행을 갖고 왔어요. 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 우주항공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로봇을 갖고 왔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갖고 온 거긴 한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우주가 더 많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스페이스X에 대한 6차 발사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아침에는 우주가 강할 수 있지만 오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이 풀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지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2,500도로 한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10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자가 사실 앉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석에 네. 그거를 이제 해제해 줄 것이다. 아,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되고 안 되고를 하는 것이 이제 각 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든 주에서 로보택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내년 상반기에 분명 이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움직임이 조금은 덜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린 게 네. 이 100%이 종목이 더 오버퍼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빠지지 않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이 종목에 있어서 대형주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서 이제 페어 트레이딩을 다른 중소형주를 하나를 끼게 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은 빼놓을 수가 없고 간밤에 테슬라도 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그럼 종목과 목표가는 얼마나 잡습니까?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는 현대오토웨어를 대장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전에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어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오토웨어가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려요. 지금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움직임이 정말 하나 시스템처럼 움직임이 나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관에 대한 수급의 강도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처럼 더욱더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17만 원을 두되 그때의 강도가 조금 더 좋으면은 모든 부분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의 이 분할 매도로서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만 원이면 이제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웨어였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으로 갖고 온 종목은 바이오 섹터에서 갖고 왔습니다. 바이넥스 갖고 왔고요. 네. 사실 어제 이 바이오 섹터가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좋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금리적인 이슈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 장관이 이제 이 케네디 주니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됐을 때 이런 임상 관련돼서 보다 엄격한 이제 임상의 결과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인물이군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 섹터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끝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차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어제도 보게 되면 공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시험 생산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수주를 받았고 이것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넥스를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만약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은 이 앞에 두 고객사를 통해서 다 소진이 되고 그렇죠. 추가적인 공장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네. 바이넥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025년도에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붉어질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의 바이넥스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이제 27,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앞자리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좀 살짝은 이제 눌려 있다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방을 보십니까? 일단은 21,000원의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많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025년도에 잘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바이오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전에 27,000원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방산 쪽이 아닙니다. 재건 쪽으로 가서, 아스콘 맛집이죠. SG. 실적과 추세적인 상승세 보시면서 목표가 4,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오토웨어이고요.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이런 모멘텀들 봤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바이넥스입니다. 우선 외부적인 재료는 부담이긴 한데 고객사가 튼튼하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선 단기 21,000원, 그리고 길게 봤을 때 27,000원까지도 내다보자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